자, 여러분 422페이지 4번 매입거래 73회 기출문제, 부가세 문제 지난 시간에 3번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고정자산 등록에 그 소프트웨어 등록을 지난 시간에 하고 수업이 끝났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422페이지 제73회 부가가치세 4번 문제부터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보십시오. 4번 문제는 매입거래인데 전자계산서죠. 우리가 매입매출전표를 입력할 때는 이 증빙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유형이 결정이 되거든요. 매입계산서죠. 그러면 면세 매입이 있거든요. 유형이 53번 유형입니다. 계산서 매입은 53이다. 이거밖에 없어요. 계산서 매입은 53이다. 자,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당사 회계팀의 더존 위하고의 교육을 위탁하고 전자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계산서 거래는 전자 입력으로 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위하고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이 회계 프로그램이에요. 회계 프로그램. 자, 우리가 지금 우리 컴퓨터에 설치해 가지고 지금 연습을 하고 있는 더존 스마트 A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이 설치형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가지고 있는 컴퓨터에다가 사용자가 설치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그런 타입인데, 위하고는 이 버전이 운영 방식이 좀 다르죠. 유아고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이 서버 방식이어 가지고 이 클라이언트에서 접속해 가지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해서 우리가 마치 네이버라고 하는 웹메일에 아이디를 회원가입을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웹서버를 편지 보내고 받고 보관함을 만들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듯이 이 유아구 프로그램도 그런 타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버 기반의 회계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더존에서는 이제 앞으로 스마트 A는 이제 단종을 한다 이렇게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스마트 A는 더 이상 이제 판매하지 않겠다. 스마트 A가 위하고로 바뀐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같은 회사의 회계 프로그램이고 또 회계 프로그램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회계 업무를 하는 하나의 도구인 거죠. 도구. 예. 그래서 우리가 도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회계 지식을 가지고 쓰는 그 회계 업무를 하는 하나의 이제 도구인데 도구가 좀 다르더라도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쉽게 적응할 수가 있어요. 회계에 대한 지식과 세무 지식이 있으면 도구가 달라도 여러분들 뭐 금방 적응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아직은 이제 시험은 유약으로 바뀌지 않았겠습니다. 않았습니다만은 이게 앞으로 바뀔 확률이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거래가 지금 위하고 교육을 위탁하고 전자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이제 교육 서비스가 면세 용역이기 때문에 더존 평생교육원으로부터 어, 그 계산서를 발급받고 28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런 거래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작성일자 8월 22일 메인 매출전표에다 입력을 해볼까요? 자, 메인 매출전표 입력 들어가셔가지고 날짜는 8월 22일, 유형은 53이죠. 분명에다가 위하고 교육. 공급가액은 28만 원.
거래처는 더 좋은 평생교육원. 전자계산서이므로 1번 해주시고요. 분계는 현금으로 지급의 걸로 되어 있죠. 그 밑에 보시면 알 수 있죠. 1번 현금 분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출금전표 작성이 됐는데 위하고 교육은 우리가 상품을 매입한 건 아니고 교육훈련비라고 하는 판매관리비로 비용 처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코드에다가 교육 입력하셔가지고 교육훈련비 825번 코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그 밑에 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매입 거래인데 청구서가 말이죠. KT 청구서예요. KT 전화요금이죠. 이 청구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제9항에 따라 발행하는 전자세금계산서이다라는 이 아래에 있는 요 부분 보셔야 되겠고 그래서 이 증빙은 뭐예요? 세금계산서다 이거. 세금계산서 매입은 매입세 공제가 물론 이건 되는 거죠. 전기요금, 전화요금이니까. 그러면 매입세 공제가 되는 매입세금계산서는 유형이 50일이다. 여러분 알고 있죠? 50일. 그래서 이건 51번 유형입니다. 세금계산서니까요. 그리고 매입세 공제가 되는 것이니까. 자,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영업부 8월분 전화요금 청구서입니다. 회사는 작성일자로 미지급금으로 계상하고 있어요. 납부 기한일에 자동이체하여 지급하고 있다. 자, 수행과제 작성일자 기준으로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자,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하라 이 말이에요. 작성일자로 미지급금으로 처리하고 있다 그랬으니까. 51번 과세 매입으로 처리하고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것 이렇게 유형까지 아예 잘 알려줬습니다. 자, 개정 과목도 알려준 셈이에요. 왜냐하면 자료 설명에서 작성일자로 미지급금으로 계상하고 네, 미지급금이라고 알려줬고 전화요금이니까 당연히 여러분 통신비로 할 것이고 그죠? 예. 그 다음에 여기서는 유형을 51번 과세 매입으로 처리할 것 했기 때문에 여기에 뭐 이 자료 설명과 수행 과제를 잘 읽었다면은 이 문제를 완벽하게 실수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시험에 응시하는 요령은요. 자료 설명과 수행 과제를 잘 읽어야 돼요. 잘 읽고 하시면 쉬워집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날짜를 작성일자 9월 10일이네요. 네, 9월 10일로 메인 매출전표 입력하겠습니다. 9월 10일, 네, 9월 10일. 자, 유형이 51번이고요. 금명은 8월분 전화요금. 공급가액은 115,200 115,200 그리고 거래처는 K로 검색하시면 되겠네요. 주식회사 KT 서대문 전자세금 계산서니까 1번 하셔야 되겠고 전자세금은 분계는 혼합으로 해야 되겠네요. 상품을 통신비로 고쳐야 되겠습니다. 통신비 코드는 800번대 코드 쓰셔야 되고 자 내려와서 대변은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해야죠. 253 미지급금이 126720 그리고 탭키 누르셔서 미지급금의 거래처가 KT 서대문으로 제대로 되는지 보시고 차변과 대변의 합계 일치하는가도 보셔야 됩니다. 혼합 분계했을 때는 우리가 이제 그 별도로 추가로 입력하는 금액이나 그 개정 과목이 있기 때문에 숫자를 정확히 입력했는지 잘 확인을 하셔야 돼요. 네, 51번 과세매입 문제 5번에서 했고요. 다음은
부가세 6번 문제는 FAT 1급에서 부가세 6번 문제는 이제 부가세 정리 아니면 부가세 납부 또는 환급 이런 문제를 출제하고 있어요. 자, 6번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세에 의한 회계 처리 자료 설명을 봅니다.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에 대한 납부세액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여 납부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행과제를 보시면 6월 30일 일반전표를 참고하여 납부세액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저장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이용하고 거래처 코드를 입력할 것. 그 저장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굳이 이용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냐? 여기 자료 설명이면 충분해요. 납부세액을 일기 확정 때 납부세액을 정리분계한 것이 6월 30일에 일반전표에 있는데 그 납부세액을 오늘 보통예금에서 이체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예금 대변, 자산감소, 차변에는 납부세액이 부채잖아요. 차변에 부채 감소시켜야죠. 네, 차변의 부채 감소로 오는 개념과목은 6월 30일 정리할 때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우리가 미지급 세금으로 부채로 인식했거든요. 그래서 미지급 세금으로 인식했다는 걸 지금쯤은 여러분이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굳이 전표 확인하고 또 거기다가 부가가치세 신고서까지 확인하고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차변의 미지급세금 거래처는 세무로 검색을 하세요. 세무로. 예. 그러면 무슨 세무서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대변은 보통예금 국민은행.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날짜는 7월 25일이죠. 일반전표에 가셔가야 돼요. 이거는 일반전표에 입력을 해야 됩니다. 7월 25일 차변의 미지급세금 261이고요. 거래처에다가 세무 하면은 서대문 세무서고요. 적용은 그냥 지나가 주셔도 되겠고 금액은 2929 050 대변은 103번 보통예금 은행이 국민은행 보통이 되겠습니다. 국민은행 보통 금액은 2929500 되겠습니다. 050 되겠습니다. 이렇게. 혹시 이제 미지급세금이 생각이 안 나는 분들은 이제 6월 30일 분계를 참고하시면 돼요. 6월 30일 가보시면은 대변의 미지급세금 서대문 세무서에 2929050 부채로 인식해 놓은 거 있죠. 이걸 오늘 7월 25일 날 납부한 것이니까요. 네, 이렇게 7월 25일 날 우리가 입력한 이게 그것에 대한 납부였다 이거. 자, 이렇게 하면 이제 73회 부가세 문제까지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결산 문제로 들어가겠는데요. 결산 자료를 참고하여 결산을 수행하시오. 단 제시된 자료 이외의 자료는 없다고 가정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수동결산 및 자동결산. 1번 결산일 현재 장기 차입금에 대한 차입금은 돈을 빌리는 거죠. 기간 경과분 미지급 이자 62만 원을 계상하다. 62만 원을 미지급했는데 왜 계상하라고 그럴까요? 우리가 기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인식해야 된다 이 말. 기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그게 바로 발생주의에 따른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거죠. 발생주의. 자,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않았지만 단기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계상해라 이 말이에요. 계상이라는 말은 장부에 반영해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계상한다 이 말은 장부에다가 반영한다, 기록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차입금이 빌린 것이고 거기에 대한 이자라면 이자 비용입니다. 이자 비용의 계상은 즉 발생은 차변이잖아요. 그래서 차변이 이자 비용. 이자 비용. 금액은 나와 있고요.
문제를 좀 까다롭게 낸다면 이렇게 낼 수도 있어요. 예, 차입금은 언제, 예를 들어서 2025년 10월 1일 날 차입을 했고, 연 이자율 3% 이런 식으로. 차입 금액은 뭐 5천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이거 경과된 이자, 기간 경과분 이자를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5천만 원 곱하기 3% 하면 1년치 이자죠? 10, 11, 12, 3개월 지났죠? 거기에다 곱하기 3 나누기 12. 이렇게 하면 기간 경과분 이자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세 달치다 그러면 곱하기 3 나누기 12, 12분의 4. 네 달치다 4개월치 그러면 12분의 4. 곱하기 4 나누기 12. 이렇게 하면 4개월치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지만 지금 여기 FAT 1급 지난 24년도 출제된 결산 문제를 보게 되면은 여러분 지금까지 지금 73회 하고 있는데 69회부터 하고 있는데 한 번도 계산한 적 없죠? 예, 금액을 딱 찍어주고 계산해라 이렇게 회계 처리만 하면 됐어요. 계산기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월알로 계산해 본 적은 없는데 뭐 언젠가 또 한번 만날 겁니다. 그런 문제를. 그리고 이제 FAT 1급에서 안 만나면은 나중에 TAT 2급에서는 아마 분명히 만나게 될 거예요. 네, 그런 계산도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럼 차변의 이자 비용입니다. 그런데 아직 지급하지 않은 거죠. 미지급한 거. 그래서 대변에 이걸 부채로 인식하게 되는데 자, 미자로 시작해야 돼요. 미지급한 거니까. 예, 그래서 미지급 이자 비용이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미지급 비용이라는 부채로 인식합니다. 대변은 미지급 비용이다. 이렇게 12월 31일 일반전표에다가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일반전표에 12월 31일이고요. 차변이 이자 비용 931이고요. 엔터로 다 생략하시고 금액은 62만 원. 대변이 미지급 비용이고요. 미지급 비용. 금액이 62만 원입니다. 이렇게 수동분계 하나 나왔네요. 비용의 예상. 다음에 2번에 있는 기말 상품 재고액은 왜 주는지 아시죠? 우리가 상품 매출원가 대체분계 이게 기말 상품 재고조사한 금액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실제 재고조사한 금액으로 입력을 하면 되는 거고. 자, 수행과제 읽어보겠습니다. 수동결산 또는 자동결산 메뉴를 이용하여 결산을 완료하시고 이제 자동결산만 우리가 남겨놓고 있어요. 수동결산은 하나 나온 거 했습니다. 12월 31일 기준으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재무상태표 순서대로 조회 작성하시오. 단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조회 작성 시 저장된 데이터 불러오기에서 아니오 선택하고 상단부의 전표 추가를 이용하여 손익 대체 분계를 수행할 것. 지금까지 우리가 쭉 이렇게 해 왔었어요. 자, 이제 자동 결산하러 가겠습니다. 전체 메뉴에 가셔가지고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메뉴로 들어가야죠. 결산자료 입력. 자, 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로 해야 되고요. 확인 단추를 누르겠습니다. 확인 단추. 자, 기말상품 재고액 여기에 있습니다. 기말상품 재고액 네. 네, 여기에 3,200만 원, 32 플러스 엔터 하시고 결산 자료에 입력해야 될 데이터 이거 하나만 줬으니까 바로 전표 추가 눌러서 마무리합니다. 예, 확인. 그리고 나서 이제 손익계산서부터 작성을 하면 됩니다. 자, 손익계산서를 딱 클릭하시고 12월로 작성했을 때 여기 매출원가 반영이 됐는가 꼭 확인하셔요. 예. 여러분이 결산자료 입력해서 전표 추가를 안 누르고 온 사람은 여기 손익계산서를 갔을 때 매출원가가 안 넘어와 있어요. 아, 그거는 내가 뭐를 실수했다? 결산자료 입력해서 기말상품 재고액 입력한 다음에 전표 추가를 안 누르고 손익계산서로 넘어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맨 밑에 당기순이익, 뒤에가 690입니다. 690.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요? 이익여금 처분 계산서를 실행할 때 아니오로 꼭 해야 돼요. 아니오 하지 않으면 여기 당기순이익 달라져요. 당기순이익 달라져요. 아니오로 하지 않으면. 그래서 꼭 아니오로 해야만이 최근에 작성한 당기순이익이 여기에 반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처분 예정일을 입력합니다. 2016-0228, 2016-0228. 그 다음에 2025-0228, 2025-0228. 그런 다음에 전표 추가를 누릅니다. 전표 추가 5건 추가되었습니다. 확인. 이렇게 하면 이제 손익대체분기가 끝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재무상태표 작성을 하면 됩니다. 재무상태표를 작성을 할 때 12월에 작성을 하고 나면 이렇게 에라창이 안 나타나야 내가 이 결산 처리를 절차를 잘 수행했구나 하시면 돼요. 자, 그러신 다음에 이제 평가 문제를 22개를 해야 되거든요. 11번부터 30번까지 20개에다가 회계정보 분수행 문제 2문제까지 해서 요 22개를 마무리하면 어떻게 돼요? 시험이 끝납니다. 하는 얘기. 생각나는 김에 여러분에게 한 가지 공지사항 아니 뭐 유의사항 같은 거 하나 전달을 해드리면요. 우리가 이제 그제 지난 토요일이죠. 10월 25일 날 AT 자격 시험이 있는 날이었어요. 예. 근데 여러분이 이제 AT 자격 시험이 이 대면 시험이었고 전부 비대면 시험이란 말이죠. 잘 알다시피. 네, 그러다 보니 이 시험을 자기 컴퓨터로 봐야 되는데 내 컴퓨터가 사양이 너무 떨어지면은 시험 볼 수가 없어요. 예, 시험 볼 수가 없어요. 첫째, 집에 인터넷이 원활하게 쓸 수 있어야 돼요. 평상시 여러분이 집에 있는 만약에 시험을 집에서 볼 거다 그러면 집에서 쓰고 있는 인터넷이 불안하다 그러면 시험 볼 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시험 보다가 끊어지면 또 다시 쫙 세팅을 다시 해야 되고 오늘 아주 힘들죠. 그래서 인터넷이 뭐 요즘 인터넷이 불안한 데는 없죠, 우리나라에서. 예. 근데 혹시라도 모르니까 혹시 여러분 가정에서 인터넷 쓰는데 불편함이 있다 그러면 빨리 개선을 하셔야 되고 시험 볼 코스에서 또 하나 뭐가 있냐면요. 그 집에서 PC를 잘 안 쓰셔가지고 그러니까 직장에서만 이게 PC를 쓴단 말이에요. 직장에 있는 컴퓨터로. 그러니까 집에서 별로 핸드폰을 요새 워낙에 많이 쓰다 보니까 집에서 컴퓨터를 별로 안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험을 본다 하니까 뭐 우리 집에 옛날에 쓰던 뭐 아니면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가 뭐 대학교 1학년 때 쓰던 노트북이 있다. 예. 근데 그 자녀는 벌써 30살이 넘었어요. 그러면 10년 전에 쓰던 노트북이잖아요. 그쵸? 예. 그러면 그 사양이 어떻겠어요? 10년 전 거. 예. 뭐 10년 전 거라서 다 사양이 낮은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한동안 안 쓰던 거면은 그 노트북이나 집에 있는 PC도 마찬가지고요. 좀 점검을 해야 됩니다. 시험을 볼 수 있는 정도의 사양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네. 해서 좀 안내를 드리면은 어디 갔지? 80 우리가 10월 달에 시험이 있었으니까 85회가 10월인가요?
네, 10월 25일 시험이네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여러분들도 시험 보시면 이제 공지사항에서 이 공지사항을 아마 쭉 보실 거예요. 여기 중요한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비대면 가이드 영상 유튜브에 올려놓은 거, AT 비대면 시험 응시자 주변 환경 촬영 가이드 영상 어떻게 주변을 촬영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AT 비대면 시험 돌발 오류 해결 안내 영상 해서 이 영상으로 이렇게 설명해 놓은 URL이 있으니까 이것도 다 시청을 미리미리 해 놓으셔야 되고요. 뭐 이게 깨알같이 써 있어 가지고, 자, 지금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 건요, AT 자격 시험의 권장사항. 이 권장사항 중에서 제가 이제 그 전화 와가지고 그 느끼는 게 뭐냐면 화면의 해상도였어요. 화면의 해상도. 네, 우리가 이제 화면의 해상도는 모니터의 크기하고 같은 게 아니에요. 모니터가 이만한데 뭐 왜 안 되느냐? 이건 모니터가 아무리 외형상으로 크다 하더라도 해상도하고 모니터의 그 사이즈는 다른 거죠. 해상도라는 것은 우리가 이 일정한 크기에 나타낼 수 있는 그 점의 수잖아요. 픽셀. 그래서 최소한 이 정도 해상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거. 예, 1920에 가로가 1920, 세로가 1080. 뭐 세로는 뭐 한 뭐 1080이 아니라 뭐 900대여도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만은 가로가 중요합니다. 가로. 1920은 최소한 돼야 돼. 1920. 이 가로의 픽셀 수가, 가로의 픽셀 수가, 이거 뭐야 이거. 음. 가로의 픽셀 수가 이렇게 안 되면은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1920 정도가 안 되면은요. 우리가 이제 시험 볼 때 더존 스마트 A 프로그램 여기에 이 프로그램 이쪽에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그다음에 최근 메뉴 같은 거 이렇게 불편하니까 닫아버려. 왼쪽에는 이 시험지를 꺼내놓고 시험을 보잖아요. 이렇게 시험지 꺼내놓고 이럴 때 이 두 개의 화면을 다 보이게끔 해놓고 어느 정도 시험을 볼 수가 있어요. 최소한 요 정도 돼요. 해상도가. 이거보다 더 높게 설정되어 있으면 더 좋습니다. 1920 이상이 되면은 이건 최소 사양이라고 보시고, 자기가 쓰는 시험 볼 때 보통 노트북을 많이 쓰는데, 왜냐하면 이게 웹캠이 있어야 되거든요. 시험을 보려면. 그러니까 웹캠이 자기 PC에 붙어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PC에 또 웹캠이 없으면, 노트북에는 카메라가 있으니까 노트북을 많이 쓰는데, 노트북을 쓴다고 했을 때 해상도 꼭 챙겨주시기 바래요. 요 정도 되는 거. 예, 그래서 요거 하나 말씀드렸고, 또 하나 이제, 그러니까 요게 안 맞으면, 해상도가 너무 작으면 문제 해결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화면에서 지체하니까, 화면이 좁으니까, 가로 폭이 좁아가지고 양쪽으로 이 화면을 이렇게 정리를 못 한단 말이에요. 예, 오른쪽에다가 요 도전 딱 정리해서 해놓고, 어. 저는 지금 왜 안 되냐면요. 지금 여기 이게 뭐죠, 이게? 예. 이게 저 듀얼 모니터나 마찬가지죠. 빔 프로젝트. 이 빔 프로젝트하고 지금 이렇게 공유를 해놔가지고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해상도가 어, 제대로 발휘가 안 돼서 그러는데, 제 거 모니터에서는 충분히 됩니다. 이게 모니터 하나만 쓰면은. 지금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자,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하느냐. 사전 테스트라는 게 또 있거든요. 사전 테스트. 그래서 시험 보기 전에 뭐냐면은 꼭 테스트를 하라고 돼 있어요. 여기 사전 테스트 기간. 그래서 이제 지난주 토요일 날 시험 보신 분들은
화요일 날 10월 21일부터 오전 10시부터 24일 오후 6시까지 사전 테스트를 꼭 해야 됩니다. 근데 바빠서 안 했어요. 그러면 당일날 시험을 못 봐요. 예. 사전 테스트 안 한 사람은 그 당일날 시험을 못 보게 돼 있거든. 그래서 한 분이 너무 바빠가지고 저녁에 하려고 그날 또 서울에 출장도 있고 그래가지고 서울에 출장 갔다 오니까 7시가 됐어요. 그래서 사전 테스트 하려고 그랬더니 안 돼.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사전 테스트가 6시까지예요. 이게 공지사항을 저는 이제 당연히 다 읽어봤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사전 테스트 몇 시까지입니다. 이런 것까지는 제가 이 얘기를 그 회차에는 제가 못 해드렸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미리 말씀드려요. 생각난 김에 공지사항 여기 뜨는 거 아주 읽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지만 시험 보기 전 금요일 6시 이전에 사전 테스트 한 번은 반드시 해야 되고 어, 사무실에서 시험 보려다가 사무실에 그날 뭐 누가 출근한다 그래가지고 사무실에 둘이 있으면 시험 못 보거든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봐야 되겠다. 그래서 사무실에서 사전 테스트 한번 해봤어요. 근데 화면도 아주 잘 정리가 되고 잘 될 것 같아. 근데 사무실에서 못 보게 됐어. 그러면 집에서 봐야 되겠죠? 그러면 집에 있는 것으로 또 한번 해보셔야 되고, 예. 이런 그 프로그램하고 시험지 정리라든가 이런 게 잘 되는지. 그래서 사전 테스트는 횟수에 제한이 없어요. 3번 해봐도 되고, 4번 해봐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진짜 봐야 될 자리에서는 최소한 한 번은 꼭 해야 된다. 하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이제 비대면 시험이다 보니 이렇게 우리가 시험지 보고 화면에 이 도전 실행해가지고 이렇게 보는 것이 사실은 제가 보기에 더 편해요, 그게. 네, 그런데, 하여튼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비대면으로 바뀌니까 너무 오래됐어요. 이거 다시 대면으로 바뀌지는 않을 것 같고, AT 자격시험은 계속 비대면으로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건 맞느냐? 시험 시간 정해져 있습니다. 시작하는 시간. 예, 예, 예. 맞습니다. 네. 시작하는 시간 정해져 있고, 만약에, 만약에 시험이 오후 2시에 시험이 시작된다 그러면 1시부터 입장을 할 수가 있어요. 입장해가지고 뭐 이렇게 사진 찍고 영상 세팅하고 뭐 본인 신분증 정리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미리 하시는데 FAT 1급은 네, 14시 시험이고요. 여러분은 나중에 TAT도 보시는데 TAT는 오전 10시에 시험인데요. TAT는 아침 9시부터 입실이 가능하고 FAT 1급은 13시부터 입실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본 테스트 시간도 여기 잘 나와 있습니다. 네, 내가 볼 때도 집에 2명이라는 예, 그렇습니다. 집에서 볼 때도 만약에 방에서 본다. 방에 본인 시험 응시자 한 명만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여러분 핸드폰이 꼭 있어야 됩니다. 시험 볼 때. 핸드폰을 옆에다가 거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자기 책상이 보이도록 이렇게 핸드폰이 책상을 감시하는 거고 이 웹캠이 컴퓨터에 있는 카메라가 내 얼굴, 내 정면을 감독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그 영상을 거기에서 저장을 해줘요. 저장을 했다가 만약에 부정행위로 의심이 가는 행동이 있었다 그러면 그 영상을 분석해가지고 최종 판단을 합니다. 이 사람이 그 시간에 부정행위를 했다 안 했다를 그 영상 저장해 놓은 걸 근거로 해가지고 판단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핸드폰을 그, 그 설치하는 URL을 줘요. 그러면 그 핸드폰에 그 설치하면 쭉 핸드폰이 중간에 꺼지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외부에서 전화 오지 않게끔 거기 그 무슨 모드로 잘 전화 받지 않는 모드 있죠? 모드로 바꿔 놓으시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여기 여러분 가이드 영상 여기 충분히 있고 그다음에 밑에 보면 PDF 파일로도 첨부 파일로 여기 다 제공되니까 시간 되는 대로 한 번씩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달에 시험을 안 보셨지만은 또 다음에 시험을 보실 거잖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회차별로 공지사항이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미리 한번 쭉 보셔 85회 거를 보았다가 나중에 86회 또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지사항 말씀드렸고 여러분 그 424페이지부터 평가 문제 11번부터 32번까지 시간을 이게 지금 22개잖아요. 22개면은 여러분이 한, 음, 10 한, 예, 예. 시간 한번 드려볼게요. 한 12분 정도 한번 드려볼까요? 답을 한번 찾아놔 보십시오. 제가 조금 이따가 화면에다가 정답을 띄워 놓겠습니다.